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5주차 3강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강이죠. 근데 음, 내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어, 2강 정도를 찍으면 우리 책을 그래도 대강 뒷부분은 뭐 사실은 간략하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트로이 전쟁을 다룬 일리아스 얘기하고 오디세우스의 귀한 얘기를 다룬 오디세이아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신화에서 변신 이야기를 쓴 오비디우스 그리고 아이니아스 로마 건국의 신화 아이니아스 이렇게 네 꼭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15주 3강을 찍어서 올립니다만 3강을 두 번에 나눠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씩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끝까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계산이 서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15주차 3강은 이게 그 오디세이아까지 해서 15주차 3강을 찍고 한 강을 더 찍어서 이거는 내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거기다가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링크를 참고 자료실 같은 데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수업은 아니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수업 외로 참고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따라가서 그걸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학기째 강의인데 이번 학기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죠. 사실 뭐 첫 학기에 비해서는 매 강마다 시간을 조금씩 늘려 왔는데 말이 또 그만큼 더 많아져 갖고 진도가 더 빨라지진 않더라고요. 한 강 정도 빨리 왔나? 뭐 그 정도예요. 반강 정도 되려나? 그래서 15강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뭐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조금 더 이렇게 딱 그 짜임새 있게 짜면 15강 안에 어떻게 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은 많아지고 하고 싶은 얘기 많아지고 이래서 다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지난 학기는 그냥 그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해서 아이니아스 얘기까지 그 네 꼭지를 한 15분 정도에 그냥 정리해서 끝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이번 학기는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커트 마지막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이제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게 되면 한 꼭지,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다루고 싶은 코너를 하나 더 넣고 싶은 건데 그 클래식이거나 아니면 뭐 대중음악에서라도 그 신화가 들어가 있는 음악들을 좀 소개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 시험 삼아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강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봤어요. 그 소리가 잘 안 나죠? 이건 뭐냐면 몬테베르디라는 사람이 그 1567년부터 1643년에 산 클래식 작곡가인데 오페라의 초기 형태를 확립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페라의 초기 형태인데 제목은
일 리토르노 둘리세 인바르티아 이렇게 라틴어 이태리어죠 정확히는. 그래서 울리세라는 말은 그 오디세우스를 라틴어로 표기하면 율리시스. 그래서 율리시즈라는 말 이름도 많이 여러분이 알고 있죠. 로마식 이름이에요. 오디세우스의. 그래서 리토르노는 리턴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시즈의 리턴 귀환입니다. 근데 인파르티아 조국이죠. 인투 파르 인투 파트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귀국이죠 정확히 말하니까 율리시즈의 귀국. 근데 그 오페라 중에 1막 앞부분에 이 사람이 누구냐 페넬로페 오디세우스의 부인. 이 오디세우스의 부인이 지금 그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한탄하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뭐 일명 페넬로페의 탄식이라고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나도 뭐 클래식은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기보다는 음악사 쪽으로 중요한 많이 뭐 회자되진 않지만 마침 또 짧기도 해서 그래서 감상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째 괜찮은가요? 나도 공부도 좀 할 겸 책도 사서 다음 학기 강의에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이번 학기 학점이 좀 안 좋은 사람들 다시 들어도 돼요. 자, 트로이 전쟁과 귀환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빨리 그리고 좀 잡소리는 줄이고 컴팩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트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트로이 그리고 그리스어는 트로이아예요. 트로이아 전쟁 1부터 그러니까 영웅시대 인간들이 모두 죽게 된 전쟁 중 하나라고 했죠. 또 하나의 전쟁이 뭐냐? 그 테베 전쟁입니다. 테바이 7명의 용사들이 테바의 7 성벽을 공격했던 그 우리가 다뤘던 얘기 그 오이디푸스 왕 가문 얘기 나왔었죠. 그 두 개의 전쟁 중에 하나였고 이 전쟁의 출발은 아킬레우스의 부모 결혼식이 발단이 됩니다. 테티스라는 네레우스 바다신의 딸들 50명의 딸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테티스인데 이 테티스와 펠레우스라는 인간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신 내지는 님페와 인간이 결혼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사연이 있어요. 제우스가 좋아했고 포세이돈도 좋아했는데 그 신탕이 내려오기를 그 테티스의 두 번째 테티스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신탁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둘 다 눈물을 머금고 인간에게 강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사실은 테티스는 별로 마땅치 않아 했는데 제우스가 강제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이 결혼식에 많은 그 올림푸스 신들이 초대를 받아서 피로연을 성대하게 했는데 불화의 여신을 초대하지 않은 거죠. 뭐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뭐 그 결혼식 자체가 좀 불화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불화의 여신이 심통이 나서 황금 사과를 들고 와서 뭐 그 식탁에 던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이것을 가져라 뭐 이러니까 헤라와 아프로디테와 아테네 세 여신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여신이 싸우니까 하나는 제우스의 부인이고 하나는 아름다움의 여신이고 하나는 기가 센 아테네잖아요. 그래서 남자 신들은 어느 쪽도 편을 들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순결한 남자를 찾아서 그에게 판결을 맡겨보자. 그래서 이렇게 쭉 지상을 살펴보니 파리스라는 목동이 있는데 그 목동이 순진해서 걔한테 뭐 심판을 맡기면 되겠다. 그런데 막상 사실 파리스는 그 또 태어났을 때 신탁을 받아서 이 아이가 이 나라를 말아먹을 거다. 뭐 이런 멸망시킬 거다. 이런 신탁을 받아서 부모가 버렸어요. 근데 그 트로이에
트로이의 왕자였던 거죠. 프리아모스가 왕인데 이 아이를 버렸는데 목동들이 주워서 기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출생을 원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신들이 내려가서 이 파리스에게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많아요. 뭐 옷을 벗어서 이렇게 나신을 보여주는 그림도 많이 있는데 심판을 받는 거죠.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근데 아름다움만 갖고 승부하지 않고 각자 뇌물을 건 겁니다. 그래서 헤라는 뭐 권세 뭐 이런 걸 제우스의 부인이니까 권세를 주겠다. 그 아테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 뭐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근데 이제 혼자 외롭게 살던 이 목동 소녀는 아름다운 여인을 택한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황금사과의 주인이 됐는데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살펴보니 바로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던 헬레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녀가 바로 또 근데 유부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로디테가 이를 꾸미기를 메넬라우스가 바로 이제 그 헬레네의 남편이었거든요. 스파르타의 왕. 그래서 그 메넬라우스의 손님으로 초대받도록 이를 꾸미고 메넬라우스가 외할아버지 장례식인가 거기를 가는 사이에 헬레네에게 뭐 사랑의 화살을 쏴서 둘이 도망을 갑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그 트로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트로이로 도망을 간 거죠 둘이.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돌아와 보니 손님으로 왔던 자가 자기 부인을 꼬셔간 거죠. 근데 이제 헬레네가 워낙 어려서부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름다워서 뭐 많은 구원자들이 있었고 그 구원자들이 모여서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죠. 이게 한쪽을 이제 찍으면 그러면 뭐 나머지 그 헬레네를 차지하지 못한 자들이 뭐 난동을 부릴 것도 같고 뭐 그러니까 누군가 제안을 해서 아마 오디세우스인가가 제안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하자. 누가 헬레네의 남편이 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헬레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뭉친다. 뭐 이런 결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메넬라우스가 가장 부자였기 때문에 뭐 채택이 됐다는데 메넬라우스가 남편이 됐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서 고향 가서 처자식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헬레네가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메넬라우스의 형이었던 아가멤논이 영웅들의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오디세우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웅들이 이제 스파르타로 모여서 트로이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디세우스 얘기는 오디세우스는 이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막 있는데 페넬로페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전쟁 나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 그 팔라메데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영웅이 그 영웅들을 소집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팔라메데스가 그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의 왕이거든요.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 가보니 영장 들고 찾아온 걸 알고 오디세우스가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인가 뭐에다가 소에다 쟁이를 며서 밭을 갈면서 소금을 뿌리는 거야 씨 대신.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팔라메데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때 갓 태어난 어린아이였던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입니다. 텔레마코스를 그 소를 끄는 쟁기 소 앞에다가 애를 던져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미쳤으면 자기 애인지도 못 알아보고 그 소를 끌고 앞으로 가면서 애를 밟아 버려야 되는데 그 앞에서 우뚝 서버린 거죠.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딱 걸려서 징집이 됐고 오디세우스 혼자 가기 억울해갖고 이 아킬레우스가 바로 이 전쟁의 발단이 됐던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테티스가 이 아이를 불사자로 만들고 싶어서 스티스 강물, 저승에 흐르는 하데스에 흐르는 스티스 강물에다가 이 아이를 담궜는데 담글 때 발목을 잡고 담그고 그거 발목까지 담그는 거를 까먹어서 또는 뭐 펠레우스가 깜짝 놀라서 말려서 뭐 그래서 못 담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는 나중에 파리스에 화살을 맞고 죽거든요. 발뒤꿈치에.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급소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바로 뒤꿈치가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있어야 뭐 전쟁에 이긴다라는 또 뭐 신탁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소환하러 갑니다. 근데 아킬레우스는 헬레네의 결혼식에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소환이 돼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뭐 영웅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또 신탁이 떨어지길 트로이 전쟁에 가면 죽는다였거든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지금 채점하고 있는데 이제 한 60% 했나요? 근데 그 아킬레우스가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자 때문에 뭐 대의를 저버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아킬레우스에겐 그게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기 때문에, 그거 여인을 뺏긴다는 게 그 뺏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명예를 빼앗긴다는 뜻이라서 울분을 토로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울리스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배가 바람이 도와주질 않아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질 않아서 출항을 못 하는데, 어,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메넬라우스의 형이 미케네 왕인 아가멤논이거든요. 아가멤논이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제수씨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가는데, 모이는 사이에 사냥을 했는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뭐 사슴인가를 사냥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분노하여 바람을 못 보내게 한 거죠. 그래서 또 신탁을 받아보니, 점을 쳐보니 자기 딸,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이피게네이아입니다.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뭐 그런 신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와 결혼을 시켜준다라는 거짓말을 해서 자기 부인 클리탐네스트라에게 죽은 거 아시죠? 지난번에 강의했으니까. 클리탐네스트라와 이피게네이아를 이 아울리스라는 곳에 오게 합니다. 그러고서는 제물로 바치게 됐다는 사실을 그때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피게네는 처음에 굉장히 놀랬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피게네가 바로 전 시간에 얘기한 거네요. 그때 죽었다는 버전도 있지만, 아르테미스 여신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뭐 자기 사슴을 이제 이피게네 모습으로 변장시켜서 희생 치르게 하고, 이피게네는 빼돌려서 타우론인가 타우리스인가 거기에 여사제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지난번 했죠.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그 테티스가 그 스틱스 강물에 정복에 실패한 이후로 가족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유지는 안 돼요. 펠레우스 곁을 떠나버리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 가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아킬레우스를 다른 곳에 보내서, 그 이름이 나올 텐데 거기 있는 공주들과 같이 살게 합니다. 여장을 시켜서. 그랬는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찾아가서 박물장수로 변신을 해서 온갖 여성들의 장신구들, 뭐 목걸이, 뭐 귀걸이, 뭐 이런 것들 잔뜩 싸들고 가서 그 궁정의 그 공주들에게 보여주는데, 거기다가 슬쩍 칼을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다른 공주들은 뭐 그 귀걸이 사러 고 난리가 났는데, 아킬레우스만 그 칼을 만지작거린 거죠. 그래서 딱 걸려서 소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뒷얘기로. 그리고 여기 프로테실라우스라는 사람 이름은 또 신탁이 떨어지기를 트로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그 배에서 내리는 자는 첫 번째 희생자가 된다, 전사자가 된다 라는 신탁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실라우스가 용감하게 뛰어내렸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전사자가 됩니다. 알면서도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실라우스의 부인이 신혼이었는데 남편을 애타게 그리다가 뭐 남편을 같이 죽었다 뭐 등등 얘기가 또 전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얘기는 했는데 정작 일리아스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일리아스 얘기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음, 이걸로 과제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이제 일리아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in medias res라는 라틴어를 써놨어요. 사건의 중심. res가 이제 사건이라는 뜻이고 메디아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호메로스 특히 일리아스에서 나타나는 그 호메로스의 그 작법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뭐 어, 소설을 하든 영화를 하든 앞에 서곡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옛적에 뭐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순서가 있는데 호메로스는 바로 그냥 사건 자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리아스 처음 문장을 읽으면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게 하소서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주제를 보여주는 거고 바로 뒤에 내용이 뭐냐면 병사들이 그러니까 트로이에 간 그 그리스 연합군들의 병사들이 막사로 모여듭니다. 구름같이 모여들어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건데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트로이 이제 그리스인들 연합군들이 트로이에 상륙을 해서 해안가에다가 배를 육지에다 배를 이제 끌어다 놓고 그걸 진지로 삼아서 막사를 만들었는데 이들의 진지에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아폴론 신전의 사제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이 전쟁 중에 붙들려가고 아가멤논의 전리품이 됐습니다. 아가멤논이 이 여자 브리세이스라고 하는데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폴론 사제가 금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자기 딸의 몸값을 낼 테니까 풀어달라고 하지만 아가멤논이 내쫓습니다. 절대 안 풀어주고 나는 고국으로 데려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제가 아폴론 신에게 저들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아폴론 신이 평소에 그 사제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아폴론 신이 내려와서 그 전염병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아마 패스트 같아요. 그런 식으로 죽어나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사들끼리 회의를 하러 온 거고 장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아킬레우스가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가멤논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러면 너가 전리품으로 바른 여자, 이 여자가 브리세이스인가? 그 여자를 나한테 넘기고 그럼 내가 그 여자를 풀어줄 거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불려서 아킬레우스가 칼로 죽이려고 칼에 손잡이에 대고 스르릉 뽑는 순간 아테네 여신이 뒤에 나타나서 참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지만 앞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불참 선언을 하고 자기 진지로 돌아갑니다. 자기 병영으로.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아킬레우스 분노예요. 지금 이 신들은 그러니까 헬레네의 납치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편을 갈라서 각자 트로이 편을 지지하는 신들과 그다음에 아테네가 아니고 그리스 연합군을 지지하는 편들로 신들도 편을 갈라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이죠.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정부 애인 아레스도 트로이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헤라 여신이거나 아테네 여신은 연합군 편이죠. 그리스 연합군 편이죠. 그렇게 이제 패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전쟁의 최고의 영웅은 아킬레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패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게다가 이제 테티스 여신이 그 아킬레우스의 사연을 듣고 자기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제우스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제우스가 아가멤논에게 가짜 꿈을 보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해서 아킬레우스가 없는 채로 트로이를 도발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밀려서
괴멸의 위기 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의 동료, 당시에 이제 전차로 전쟁을 하는데 전차 한 대에 전차 몰이병이 있고, 병이라기보다 하여튼 전차 몰이꾼이 있고, 그리고 싸우는 장수가 한 명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2인 1조로 돼서 전쟁터로 마차를 타고 달려가면 거기서 뛰어내려서 싸우는 뭐 이런 식의 이제 2인 1조가 돼 있는데, 어, 아킬레우스의 마차를 몰던 아킬레우스 친구가 있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인데, 파트로클로스가 너무 전세가 불리하니까 아킬레우스에게 전쟁에 다시 돌아가라고 간청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로 위장해서 가서 싸우겠다, 사기를 위해서.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무구가 있어요. 테티스 여신이 헤파이토스가 옛날에 그 바다에 내던져질 때 그 헤파이토스를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티스 여신이 헤파이토스에게 가서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어떤 창에도 뚫리지 않는 무구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거가 이제 상징인데, 아킬레우스 상징인데,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파트로클로스가 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승기를 잡고 막 그 트로이 성 쪽으로 막 몰고 가다가 트로이의 영웅은 헥토르입니다. 프리아모스의 맏아들, 애국자이고 굉장히 진정한 영웅의 면모가 거기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일리아스의 영웅은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헥토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헥토르가 더 덕이 있는 인간형인 거죠. 아킬레우스는 자기 명예에 불타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되게 나쁜 남자 스타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 헥토르에 의해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무구는 다 빼앗기죠. 이때 아킬레우스가 두 번째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귀환을 하고 테티스가 다시 헤파이토스에게 가서 방패와 무구를 다시 제작해서 가져다 주고, 아킬레우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그 헥토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치지 않고 헥토르를 발꿈치를 말 굽에다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트로이 성을 뺑글뺑글 돕니다. 그러면 그 트로이 성에 있었던 프리아모스 아버지와 헤카베 어머니 헤카베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걸 바라보고 울부짖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끌고 와서 다시 자기 진영에다가 아무데나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모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시체는, 몸은 곧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영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들이 그 땅바닥에 뒹굴었던 그 헥토르의 시신을 잘 닦아줘 갖고 깨끗한 상태로 뭐 보존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밤에 프리아모스가 그 헤르메스의 인도를 받아서 몰래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저승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풍습으로. 그래서 아킬레우스 처음에는 뻣뻣하게 나오다가 자기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결국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저런 모습을 하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펑펑 웁니다. 이게 사실은 바로 그 아킬레우스, 일리아스를 통해서 그 호메로스가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죠. 아킬레우스의 어떤 개인의 영광을 위한 전쟁 참여가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과 그 공동의 슬픔, 인생에 대한 어떤 달관,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프리아모스가 자기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아서 가서 장사 지내는 걸로 일리아스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트로이 전쟁에 뭐 다 이런 저런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여기 한 50일 정도의 사건만 기록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만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이런저런 뭐 옛날 얘기식 같은 구성이 아니고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그 키워드에 집중한 놀라울 만한 구성을 한 거죠. 이게 최초의 그리스 문학인데 최고의 걸작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BC 8세기에 나왔거든요. 호메로스라는 인물이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도 논란이 됩니다만 장님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자기 시를 읽고 다니는 음유 시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 트로이 전쟁 아마 있었다면 BC 12세기경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전설들이 수백 년 동안 떠돌아다녔고 그 서사 시인들이 그 얘기들을 이제 뭐 잔치집에 가서 우리 뭐 판소리 같은 거 부잣집 잔치집에 가거나 어떤 장터에 가서 했던 것처럼 음유 시인들이 이게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이게 노래 불러주고 뭐 그 사례를 받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던 시인이었는데 호메로스도 이런 전설군들 중에서 하나였던 소설을 뽑아낸 거죠. 아킬레스 분노라는 키워드로 그 전체의 그 장면들을 휘감아도는 놀라운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게 최대의 걸작, 인류의 최대의 걸작 중 하나를 꼽히는 겁니다. 일리아스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결혼식 장면인데 이게 테티스의 나신이 이렇게 뒤로 돌아선 모습이 있고 이게 펠레우스예요. 근데 신랑 신부의 표정이 영 안 좋지요. 그러니까 그 펠레우스가 이 테티스가 결혼을 거부하니까 펠레우스가 이 테티스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씨름한다는 얘기들은 뭐 여기저기 신화에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불화의 여신이 저 황금 사과를 던지고 있습니다. 벌써 손 내미는 사람도 여기 있는 것 같죠? 이 그림은 아브라함 블레마르트라는 사람 163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헤이그에 있다니까 보러 가세요. 아유 어색한 사이 그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아프로데 여기 아니 저기 있네. 누구죠? 큐피드 여기 있네. 바로 이게 이제 테티스가 제우스에 가서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 트로이 쪽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 쪽도 그리스 쪽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의 정의를 보여주어야 되는 인물인 거죠. 균형을 계속 잡아줘요. 근엄한 제우스의 아름다운 나신의 테티스가 묘하죠. 턱을 만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하는 제스처랍니다. 그러니까 탄원하는 표정인 거죠. 턱을 잡는다 보는 거예요. 독특한 관습인데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근엄한 제우스와 아름다운 나신, 테티스의 나신. 그러니까 제우스는 사실 테티스를 강제 결혼시켰기 때문에 빚이 있어요. 이거는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제우스와 테티스 1811년 작품입니다. 앵글은 우리 가끔씩 그림 나왔던 굉장히 대표작 중에 하나죠. 앵글의 멋있어요. 그림 볼 때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헥토르 이게 론도 형식으로 돼 있죠. 동그랗게 헥토리아 부인 안드로마케 정숙한 여인의 대명사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트로이의 전쟁에서 져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대 전쟁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어린아이 이게 이제 헥토르고 그래서 이제 가족과 마지막 작별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어요. 아킬레우스랑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가족과의 마지막 단란한 시간인 겁니다. 이 앙겔리카 카우프만, 앙겔리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화가더라고요. 꽤 오래전 1769년 올해 18세기인데 여성 화가였습니다. 아름답게 생겼어요. 또 런던에 있답니다. 테이트 미술관. 자, 또 갑시다. 트로야 전쟁 2. 이건 이제 트로이 전쟁 아킬레스 죽음 이후의 얘기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일리아스에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제 작품들 현재 전하지 않지만 현재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 작품을 읽은 다른 작가들이 거기서 토막토막 조금씩 얘기를 인용해 놓은 거를 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재밌는 일화들. 일단 펜테실레이아라는 여인에 관한 얘기. 그 아킬레우스가 죽은 후에 바로 트로이가 허물어지지 않고요. 계속 트로이를 응원한 응원군들이 등장을 했답니다.
아마존 전사들이 왔는데 그 지휘관으로 펜테실라이아가 따라온 거죠. 아킬레우스랑 맞대결을 해서 죽었는데 죽여놓고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전설로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르시테스라는 인물이 여기 잠깐 언급이 되는데 테르시테스는 일리아스에서도 장수들이 회의할 때 테르시테스는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그러니까 병사죠. 병졸인데 테르시테스가 뭐 장군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가고 뭐라고 이제 뭐 말을 거듭니다. 그러니까 그 오이디푸스가 뭐 지휘관들 얘기하는데 껴든다고 몽둥이를 때리죠. 그래서 굉장히 귀족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무슨 민주주의적 가치관 이런 게 없는 거라서 그 영웅들은 잘생기고 멋있고 뭐 싸움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영웅들이 하는 것은 다 옳고 이런 거고 평민들은 못생겼고 치졸하고 뭐 야비하고 이런 겁니다. 테르시테스는 그쪽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는데 이번에도 펜테실레아가 죽으니까 테르시테스가 펜테실레아를 능욕하고 눈을 파버리고 뭐 그랬다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 아킬레우스가 테르시테스를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아이티오피스라는 이게 저기 이집트라는 말일 텐데 아이티오피스 아니요. 하여튼 아이티오피스가 아이깁토스가 이집트고 아이티오피스는 이디오피아인가 봐요. 예. 아이티오피스라는 작품에 그 얘기들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티오피스에 전해지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론은 멤논이라는 사람인데 멤논은 에오스 여신과 티토노스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프리아모스의 형제입니다. 티토노스는. 그러니까 멤논이 이제 뭐 삼촌인 거예요. 삼촌 프리아모스가. 그래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지휘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티오피스랑 연결된 거죠. 지휘관으로 왔는데 이 멤논 얘기가 중요한 거는 멤논의 죽음이 아킬레우스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멤논이 안틸로코스라는 그리스 쪽 장수를 죽이는데 제우스의 절친이었던 거죠. 아킬레우스의 절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테티스하고 에오스가 각각 자기 아들 편을 들어달라고 제우스에게 탄원을 하고 그러니까 헤르메스를 시켜서 운명의 저울을 달아보게 했더니 멤논 쪽으로 기울어서 근데 멤논이 죽으면 그 다음 차례는 아킬레우스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먼저 죽기는 싫었을 테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멤논의 죽음을 허용한 거죠. 뭐 그래서 이게 딱 그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나오고 이런 얘기랑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일리아스의 이게 원형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티오피스에 실린 얘기라서 사실 아이티오피스는 훨씬 나중에 나온 작품인데 이 이야기 자체는 일리아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던 얘기가 여기 실린 거고 그래서 호메로스가 이 이야기의 아이디어를 착상을 해서 일리아스를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여인 한쪽 가슴을 드러냈 양쪽 가슴이 다 있어요. 아마존은 원래 한쪽 가슴이 없어야 되는데 아킬레우스의 망연자실한 표정 잘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킬레우스의 죽음을 다룬 건데 여기는 사실은 화질이 좋은 걸 찾으니까 이게 합쳐져 있는 것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킬레우스의 죽음이고 바로 파리스가 아프로디테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활을 쏴서 아킬레우스가 애띤 얼굴이에요. 그 발뒤꿈치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좀 실내에서 맞은 것처럼 돼 있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루벤스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루벤스 아킬레우스 죽음.
1630년에 35년 사이의 작품이고요. 여기는 뭐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킬레우스가 열받아 갖고 죽이려고 칼을 뽑고 있는데 아테네 여신이 뒤에서 참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2배, 3배로 보상을 할 것이다. 이게 아가멤논인 거죠. 사실은 아킬레우스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아테네 여신은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벌어진 일은 아킬레우스가 죽으니까 아킬레우스의 무구가 남습니다. 근데 아킬레우스 무구는 굉장한 영광인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가질 것인가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아이아스가 자기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킬레우스의 죽음 이후 최대의 장군은 아이아스였거든요. 아약스라고 있습니다. 아약스. 그 네덜란드인가요? 그 축구팀 이름. 그게 이제 아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아이아스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경합이 붙은 사람이 오디세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저런 꾀를 많이 내서 이 전쟁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결국은 오디세우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이아스가 역시 자기의 불명예가 된 거죠. 자기 명예를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영웅은 다 그런 거예요. 명예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휘가닥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이 트로이 아니 그 그리스 연합군 장수들을 다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신들이 알고 소떼가 장수들인 것처럼 보이게끔 착지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소들인 거죠. 그래서 아이아스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칼을 반대로 꽂아놓고 거기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비극으로 다뤄져 있어요. 아이아스의 자결. 근데 여기 보면 아킬레스 무구가 처음에 만들어준 게 있고 파트로콜로스가 입고 나갔다가 헥토르한테 뺏겨서 다시 만들어준 게 있고 그래 2개인데 그럼 안 싸워도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건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라고 얘기가 설명이 있는데 호메로스가 이게 창작한 거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걸 만들어준 얘기를 만들어 넣은 거죠. 얘기를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원래 전설에는 아이아스의 자결 얘기가 있었던 거고 호메로스는 그걸 자기가 일리아스를 창작하면서 2번 만들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됐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얘기 필록테테스라는 영웅이 나옵니다. 필록테테스는 이제 활을 쏘는 영웅인데 전쟁이 계속 뒤집어지게 들어가니까 또 신탁을 받아보니 네옵톨레모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아들입니다. 리코메데스 왕의 궁정에 있어요. 원래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로이 전쟁에 안 보내기 위해서 여자들 공주들 사이에다가 아킬레우스를 여장을 시켜서 숨겨놨던 건데 뭐 남자잖아요. 여자들 사이에 있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공주랑 결혼을 했는지 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네옵톨레모스입니다. 그 아들하고 그다음에 이 필록테테스는 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죽을 때 자기를 화장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내 화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필록테테스 또는 필록테테스의 아버지가 장작불에 불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필록테테스는. 근데 이 트로이 전쟁에 가려고 배를 탔는데 가는 도중에 뱀에게 물려서 그 상처가 덧나서 썩고 냄새가 고약하고 그래서 이 렘노스 섬에다가 버렸습니다. 트로이 연합군들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그래서 근데 이 필록테테스의 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신탁에.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네옵톨레모스하고 데리고 렘노스 섬에 가서 필록테테스를 또 데려옵니다. 이것도 그리스 비극의 작품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도 생겼잖아요. 트로이 목마란 바이러스. 자, 이게 또 신탁에 나오기를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트로이아에 있었던 아테네 여신의 목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 그걸 갖는 쪽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 오디세우스가 밤에 디오메데스와 같이 트로이 성에 숨어 들어가서 이걸 훔쳐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마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또 아테네 여신이 이걸 또 도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 아테네 여신의 목상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제작을 도왔는데 큰 목마를 만들고 그 목마의 뱃속을 비워서 거기에 이제 어떤 핵심 병력들을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이제 전쟁에 지쳐서 철수한 것처럼 후퇴한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고서는 배를 몰고 가서 근처에 있는 섬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성에서 보니까 큰 목마가 있고 그리스 연합군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그 목마를 보면서 의견이 막 갈립니다. 이건 뭐 그리스인들이 드디어 항복하고 돌아가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친 거다. 우리에게 항복 표시를 한 거다. 신들이 보내준 거다. 아니다. 이건 뭔가 음모가 있다. 찝찝하다. 불 태워버리자. 뭐 의논이 이제 설왕설래 하는데 포세이돈의 사제였던 라오콘이 반대를 하고 불을 태워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내려고 이제 작정을 했던 거라 신들이.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이 치사하게 자기 사제를 바다뱀 2마리를 보내서 라오콘과 라오콘의 아들들을 칭칭 감아서 죽게 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트로이인들은 이게 신들이 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으로 이 트로이 목마를 끌고 옵니다. 근데 뭔가 너무 커서 성문을 허물고 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밤에 그 뱃속에 있던 장수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또는 뭐 성문 부쉈는데 하여튼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트로이를 함락시킵니다. 여기도 좀 묘한 얘기가 있는데 헬레네가 알아봅니다. 첫눈에. 이게 아버지가 제우스잖아요. 이게 반은 신인 여인인 거죠.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에 가서 그 배를 어루만지면서 장수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헬레네가. 그 안에 있는 장수들이 환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잖아요.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뛰쳐나지 못해 오디세우스가 뭐 숨을 막아서 그 한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그 마력적이죠. 여인이 부르는 소리에 뛰쳐나가려고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목을 졸라 죽이고 뭐 이런 아주 뭐 멋있어요. 그래서 결국 트로이가 함락이 되고요. 그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뭐 그 전쟁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그 함락 이후에 얘기 몇 가지 얘기 카산드라라는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카산드라의 저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인데 원래 이제 아폴론 신의 사랑을 받았지 아마 카산드라가. 그래서 아폴론이 이제 연애하자고 뇌물로 이제 예언의 능력을 줬는데 예언의 능력만 받고 카산드라가 연애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합니다. 아폴론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카산드라의 저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이 이 카산드라를 또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 아가멤논의 부인 크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서 남편이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카산드라.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또. 그리고 근데 아무도 안 믿죠 그 얘기를. 그게 문제죠. 그리고 헬레네 얘기. 헬레네는 메넬라우스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거잖아. 부인인데 그래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갔는데 헬레네가 슬쩍 옷을 벗겨진 척하면서 옷을 벗어서 남편이 다시 사랑에 빠져서 귀향 가서 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귀향이 됐네. 귀향 간 게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파르타로 돌아가서 잘 산 거로 나옵니다. 오디세우스의 그 얘기는 이따가 하겠고 근데 진짜 헬레네는 이집트에 갔다 뭐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네 여신이 여신이 아니고 헬레네가 따라간 거 파리스를 따라서 트로이에 간 거는 헬레네의 그 환영이고 진짜 헬레네는 신들이 빼돌려서 이집트에 있었다. 그래서 메넬레우스가 이집트 가서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새로운 다른 버전으로 전해집니다.
자, 바로 이게 라오콘 군사입니다. 이게 이제 어, 세 명의 그리스 조각가들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사실 이 조각가들은 복사 전문가였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본은 기원전 2세기경의 헬레니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요 복사물은 기원전 1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 복사한 사람들 이름일 텐데 하게산드로스, 아테네도로스, 그다음에 폴리도로스라는 세 명의 조각가들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콘 군상은 르네상스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 화가들이 이 구도를 많이 따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트라이안이라는 곳의 목욕탕에서 1506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나왔던 그 조각자 이름들은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저술가의 박물지라는 곳에 이 이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박력 있는 조각품이죠. 뱀 두 마리가 아들 둘과 라오콘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50분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50분 이상을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역일 것 같고, 그래서 3편 정도가 나올 것도 같고 4편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뒤에 거는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는데 뒤에 편을 더 보실 분들은 뭐 내 얘기가 더 이어지겠습니다만 뭐 이제 이만큼 봤으면 됐지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뭐 시험을 따로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과제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다양한 버전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버전들 중에 본인이 보기에 말된다, 합리적이다, 뭐 그렇게 싶은 거를 골라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에세이를 써봐라. 뭐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하고 있죠. 그래서 곧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 지금 13주 차인데 여러분들 과제를 채점해서 코멘트와 함께 공개를 할 테니까 참고해서 두 번째 과제도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했어요.